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가막살나무 종류들 중에서 가막살나무 앞에 푸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푸른 가막살, 이 푸른 가막살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른 가막살의 학명을 보면은 여기 자포니쿰이라고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일본 나무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푸른 가막살 나무가 아주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신안군 가덕도에서 이 푸른 가막살 나무의 자생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른 가막살 나무는 자포니쿰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자생종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푸른 가막살이죠. 그래서 이 푸른 가막살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른 가막살 나무의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 가막살나무 앞에 푸른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푸른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이 가막살나무는 다른 가막살나무 종류들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이죠. 갈잎인데 반해서 이 가막살나무는 가을에도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1년 내내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상록의 잎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나무를 푸른 가막살나무, 그래서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푸른 가막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아주 또 흥미있는 것은 가막살 다음에 나무라는 말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가막살 나무 종류들은 이 가막살 나무 끝에 나무라는 말이 다 들어가는데, 이 푸른 가막살만은 특이하게도 여기 나무라는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요 끝에 붙는 나무가, 어떤 나무는 빠져 있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들어가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가 표준 목록에서 요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나무라는 말을 빼버렸는지 아마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나무자가 빠져버린 푸른 가막살, 요 푸른 가막살은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많은 꽃이 달리죠. 많은 꽃이 달리게 되는데, 보면은 요 꽃이 우산 모양의 작은 모임 꽃차례다. 한자로는 취사나서, 우산 모양은 산형화서라고 하고, 요거 작은 모임 꽃차례는 취사나서라고 합니다. 근데 요 꽃차례를 우리가 우산 모양이다, 산형화서다 했는데, 그 산형화서의 대표적인 사진이 바로 요 사진이기 때문에 요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년의 가지가 회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회색의 작년가지가 보이는데, 이 작년가지 끝에 새로 나온, 올해 나온 초록색의 신가지, 햇가지가 여기 보입니다. 햇가지가 보이고, 햇가지 끝부분에서 이렇게 꽃대들이 쫙 올라오는데, 꽃대들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꽃대들이 쫙 올라오는데, 이 꽃대들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이 꽃대들의 길이가 똑같고, 꽃대들이 퍼지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우산을 폈을 때 우산살이 펼쳐지는 것 같은 모양을 한다 해서, 이러한 모양을 우산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산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산형화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우산꽃차례로 갈라졌는데, 이 부분에서 이 꽃대가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 다시 작은 꽃자루들이 쪼르륵 나오는데, 이 꽃자루들, 작은 꽃자루도 다시 우산 모양으로 갈라지죠. 다시 우산 모양으로 우산살을 펼쳐진 것처럼 또 갈라지고, 그 위에 달리는, 요 끝에 달리는 요 꽃들은 우산 모양이 아니라 취사나서로 달리게 됩니다. 작은 모임 꽃차례로 달리는데, 요 작은 모임 꽃차례의 모양은 이렇게 꽃이 3개씩, 끝에 부분이 3개씩 달리게 됩니다. 이거 지금 요 꽃차례 하나, 여기 꽃차례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세 개의 꽃이 달리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꽃 하나 둘 세 개의 가운데 있는 요 꽃이 제일 먼저 피게 되고 요 꽃이 핀 다음에 양쪽에 있는 꽃은 나중에 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세 개의 꽃이 있는데 세 개의 꽃 중에서 양쪽에 있는 꽃봉오리는 아직 피려고 하지 않는데 가운데 있는 꽃은 먼저 피려고 다 준비가 끝난 상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꽃이 먼저 피는 것을 우리들은 취사나서라고 하죠. 이렇게 취사나서 작은 모임 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꽃차례에 꽃이 피는데 꽃의 하나의 모습을 보면은 이 꽃은 나팔꽃이나 분꽃 같은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꽃이나 분꽃은 긴 꽃뿌리 통부가 있죠. 꽃뿌리 통부. 그래서 이 꽃도 자세히 보면 이 아래쪽 부분이 다 달라붙어 있는 꽃뿌리 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꽃이나 분꽃 같은 통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끝 부분이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들은 다른 꽃에서는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요 꽃뿌리 통부 위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갈라지는 것을 우리들은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갈래 조각이라고 하는데 꽃뿌리 갈래 조각에서 갈래를 빼버리고 그냥 꽃뿌리 조각이라고 많이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꽃뿌리 조각이 5개가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수술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얀색의 수술대가 올라와서 끝에 꽃밥이 달리는데 요 하얀색의 수술대의 길이가 요 꽃뿌리 조각의 길이에 비해서 수술대의 길이가 짧다 하면은 요게 푸른 가막살이죠. 이렇게 푸른 가막살은 수술대 길이가 짧은 반면에 가막살 나무의 꽃을 보면은 가막살 나무의 꽃은 이렇게 수술대의 길이가 아주 길어서 요 갈래 조각, 꽃뿌리 갈래 조각, 꽃뿌리 조각에 비해서 수술대의 길이가 훨씬 길면은 가막살 나무이고 그 길이가 수술대의 길이가 짧으면은 이렇게 푸른 가막살은 이렇게 수술대의 길이가 짧다 하는 뚜렷한 두 나무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잎을 보면은 잎의 모양도 많이 틀리게 되는데 이 잎의 모양이 거의 마름모꼴에 가깝죠. 이렇게 마름모꼴에 가까운 것이 푸른 가막살인데 비해서 가막살 나무는 거의 원형에 가깝죠. 이렇게 동그란 원형, 구형에 가깝고 이렇게 넓은 달걀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가막살 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가막살 나무인데 비해서 푸른 가막살은 거의 이렇게 달걀꼴이거나 마름모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잎의 표면에 광택이 반짝반짝 납니다. 반짝반짝 광택이 나면서 만져보면 아주 두꺼운 가죽질, 한자로는 혁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두꺼운 가죽질에 반짝반짝 윤이 나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잎의 양면에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이렇게 잎의 뒷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까만 주근깨처럼 보이는 이런 까만 점들이 아주 많이 보이죠. 까만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까만 점 하나를 우리들은 한자로 선점이라고 합니다. 선점. 이 선자는 우리말로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이라는 뜻인데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오는 곳을 우리는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샘점은 바로 이 까만 점에서 액체가 솟아나온다. 그래서 향기가 솟아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향기가 이 식물의 푸른 가막살의 독특한 향기가 이 까만 점에서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액체가 나온다 해서 샘처럼 까만 점이다 해서 샘점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샘점이 잎의 뒷면에 가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막살 나무는 샘점보다는 이 털들이 아주 많이 있죠. 털들이 잔뜩 앞면과 뒷면에 샘점이 털도 별 모양의 털, 성모라고 하는 별 모양의 털이 잔뜩 많이 있으면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가막살 나무이고 여기 푸른 가막살은
털은 없으면서 이렇게 샘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열매가 11월 달에서 12월 달, 거의 추운 거의 초겨울이죠. 초겨울에 빨간색으로 열매가 있게 되는데 제가 이 열매를 만나보지 못해서 사진을 올리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그리고 여기에 어린 가지에 보면은 어린 가지에도 털이 하나도 없죠. 털이 없어서 매끈한 것이 푸른 가막살입니다. 푸른 가막살은 어린 가지에 털이 없는 데 비해서 가막살 나무는 이렇게 어린 가지에 털이 잔뜩 많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푸른 가막살은 이렇게 잎자루에도 털이 없고 어린 가지에도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푸른 가막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